지난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100km 이상 속도로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과속 운전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랐다는 자료를 발표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가 적군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인 연천 호로고루에 가을을 알리는 해바라기가 피었습니다. 현무암 주상절리와 어우러진 해바라기의 향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의정부시가 국내 첫 바둑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경기도와 한국기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호원동 옛 기무부대 자리에 들어서는 전용 경기장은 300억 원이 투입돼 2023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SUV가 추돌해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SUV 운전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A씨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의 과실 이외에도 장갑차를 운행한 미군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30일 포천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2쌍이 숨졌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지역화폐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하면 매출은 추가로 57만 원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높은 점포는 낮은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535만 원이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자신의 정책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가을 풍경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천 호로고루에는 벌써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 피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나마 가을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활짝 피어 가을 내음을 물씬 풍깁니다. 탁 트인 벌판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 평일 오전 호로고루를 찾은 방문객들은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조심스레 가을을 만끽합니다. 너무 이쁘고 활짝 핀 것 같아요. 올해 해바라기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호로고루는 삼국시대 고구려가 적군을 막기 위해 쌓은 성곽으로 규모는 약 2만 제곱미터입니다. 호로고루는 20m 높이의 현무암 절벽을 성벽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연을 활용한 성벽 외에 흙과 돌을 쌓아 만든 호로고루의 동쪽 벽은 고구려의 축성 기술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동벽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경치가 펼쳐집니다. 동벽을 오르면 임진강과 임진강을 따라서 발달한 현무암 주상절리가 옛날 개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치 8곳을 일컫는 송도 팔경에도 꼽히는 곳이어서 지난해 호로고루를 다녀간 방문객은 2만 5천여 명. 호로고루 주변에 심은 가을 해바라기가 장관을 이루자 지난 일요일에는 1만 2천여 명이 방문해 일대가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천구는 호로고루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시가 한국기원 이전과 바둑 전용 경기장을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 전용 경기장은 총 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건립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바둑 전용 경기장이 건립되면 국내외 바둑 대회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1,100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3일 경기도, 한국기원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6일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4,05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3,000명을 넘은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20일 만에 4,000명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392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6개 지자체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한국도자재단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방 조성 운영을 통해 청년 도예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도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공방은 총 9,600만 원을 투입해 92.4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12월 조성될 계획입니다. 청년과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기대됩니다. 포천시는 청년 레벨업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교육은 영상 편집 기술과 기획, 촬영 등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와 직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는데요. 수강생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고,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재능과 잠재 능력을 끌어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인턴 14명을 일선 부서에 투입했습니다.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청년 인턴은 올 연말까지 데이터 개방과 품질 진단,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 환경 조성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내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아직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연장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군 시설은 문을 닫았고, 실내에 50인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고 공공 다중시설도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제한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기업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종료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어차피 명절 미치니까 뭐 다들 마음은 조급하겠지만은 어차피 시작한 거 조금 연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풀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 그때는 수습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2단계 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피해와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하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예요. 아니 장사는 너무 힘드니까. 예. 연장 힘들을 빨리 풀어주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를 보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하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지역별 확진 상황에 맞춰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북은 잘하고 있잖아요. 경북은 지금 뭐 수도권에 되면 영 없잖아. 이 맛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2단계 안 했으면 좋겠다. 완전 안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터지면은 또 상향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짧고 굵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추석이 문제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 확진자가 지역으로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N 감염자가 많아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추석 세고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올해만큼은 조금 거리를 두고 연락을 취해서 안부를 여쭌다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요즘 같아서는 이 장사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없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고 가게세도 안 나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시의원을 잘라야 한다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동두천시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시의원은 시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됐다며 시장이 함부로 자르라 마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최용덕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7월 24일 상패동 지역 주민과의 관담회에서 동두천시의회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LH 협약안을 부결시킨 것을 언급하며 재심의를 하지 않으면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시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시의회에 방문해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하고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경기도의 렛츠 DMZ가 개막했습니다. 행사 첫날 열린 DMZ 포럼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해 문정인 외교 안보특보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군 대사 등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4일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DMZ 콘서트와 전시 행사가 마련되고 27일에는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초청 인사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며 DMZ 콘서트는 관람 인원이 제한됩니다. 동두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동두천 시내 중대형 유통 매장과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에는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 표시 감시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천 도시공사가 다음 달부터 행복주택 임대료를 최대 24% 내립니다. 공사는 인하 금액 비율을 주택 종류와 평형에 따라 최대 24% 등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도 최대 57%까지 대폭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 행복주택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건설됐으며 최소 4년에서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1년 만기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은행금리보다 1% 낮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6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200억 원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